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요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가까운 정말 강력한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는요, 전력 수요가 역대 동절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눈 소식과 한파가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예비 전력에도 단단한 대비가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약간씩의 노력이 계속해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이 연말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주춤해 보입니다. 다우지수 0.49%, 나스닥 1.49%, S&P 500 지수는 0.90% 하락하면서 3거래일째 하락하며 마감을 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연간 최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역시나 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양대 지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72% 하락하면서 2,3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2% 하락하면서 71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있을 때에서 해드린 얘기입니다. 못 간다. 미국 시장은 또 빠질 거다라고 어제 아침 방송부터 얘기를 계속 했는데 빠졌죠? 당연한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은. 자,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어제와 바뀐 게 없습니다. 박스권이에요, 아직은.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어제 했던 얘기. 자, 다우존스 기준으로. 근데 나스닥이 좀 덜 빠질 줄 알았는데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진 게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술주,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얘네들은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좀 덜 빠지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뭐 그냥 장난 없네요. 그냥 막 빠지네요, 이쪽 애들. 이거 만약에 저점 깨지면은 그때는 다우존스도 61선 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올라갔던 거에 따른 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가도 의미 없다 그랬죠. 결국은 또 빠질 거라고. 근데 어제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은 다우 선물은 어제 플러스였지만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62선까지 찍으려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줘도 의미가 없어요. 다시 꼭 찍어야 됩니다.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을 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나? 근데 올라온다고 해서 이걸 넘어가고 뭐 강한 흐름으로 바뀐다?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반등 줬다가 떨어지고 반등 줬다 떨어지고 그 정도의 이제 반복 정도의 시장으로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져야 반등이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잘 버티고 있어요. 코스피도 61선 이 전저점 자리 잘 버티죠, 오늘? 미국 시장 저 정도 떨어져도 많이는 안 떨어져요. 뭐 2%, 3%는 안 빠지니까. 자, 코스닥도 전저점을 잘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버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차별화 장세인데 지수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고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한 번 더 종목들이 더 싸진 상태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도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서 박스권이 한 번 더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이 한 번 깨지면 박스권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 되는 거니까 더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점이 안 깨지는 게 좋고 미국 시장도 하루 이틀 뒤에선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오늘도 강하고 뭐 뉴부터 해가지고 미스터 블루 이쪽 계속 강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도 강하고 일부만 강해요. 다 강한 게 아닙니다. 일부만 강하고 뭐 차트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면은 뭐 가는 애들은 잘 가요. 미스터 블루. 근데 이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애들은 2,000개 중에 5개. 뭐 그 정도 느낌이죠. 그러니까 2,000개 중에 1,995개는 다 떨어지는데 딱 5개 정도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지금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은 잘 가요. 뉴 이런 애들. 잘 가요. 이런 애들은. 몇몇 애들은 뭐 상승장 같은데 거의 대부분 1,900개 종목은 다 빠집니다. 100개만 올라가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기를 중국 소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 다음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순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사망자도 막 늘어납니다.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 화장터가 꽉 찼대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흐름들을 중국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너무 공포에 지금 휩싸인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지속되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그래도 뭐 6개월은 뭐 지속이 된다, 뭐 1년도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국 그 백신은 일단 떨어지고 항체 형성률도 떨어지고 하여튼간 조금 별로 품질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뭐 예전에 기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았기 때문에 더 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해열제, 감기약, 그다음에 뭐 비타민제, 뭐 마스크 이런 거 사재기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막 지금 하루에도 막 몇천 명이 지금 막 사망자들이 막 인구가 많으니까 몇천 명이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화장터가 지금 꽉 찼고 뭐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코로나 또 관련주들이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차트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지수가 흔들리면서 어디가 안 좋냐면 성장주 기술주가 안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오늘도 빠지죠. 약하고 SK하이닉스 뭐 원래부터 약했던 애고 이미 전저점이 깨졌고요. 하이닉스도 여전히 약하고 삼성전기는 아직 저점이 안 깨졌는데 이 흐름이면 저점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고 LG전자 여기 저점 깨졌고요. 그 다음 저점으로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요. 일단 상태 안 좋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모두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속 땅굴 파고 있죠. LG 이노텍 다 상태 안 좋고요. 지금 저점 여기 깨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조금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에코프로벤 다 상태들 안 좋고요. 자동차, 현대차 저점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깨는 건 맞았는데, 그러니까 깨긴 깼는데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깼는데 오늘은 그냥 대놓고 깨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도 지금 대놓고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기술주라고 하는 애들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더 싸게, 더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팔느냐? 세력들이 팝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사요?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의 대표주, 그러니까 철강주도 마찬가지, 건설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들은 기가 외국인 세력들이 내년에 경기 폭망, 경기 침체 이 얘기 때문에 다 팔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삽니다.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으로 되고 있죠. 그러면 지수를 박스권으로 만들어주면서 테마 장세를 만들어주려면
지금 굵직한 종목들을 팔았잖아요. 건설주도 팔고, 지금 철강주도 팔고, 조선주도 팔고, IT도 팔고, 2차 전지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그럼 그렇게 팔았으면 세력들이 돈을 이만큼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대부분. 그럼 이것만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남죠. 그래서 그 돈이 제약주로 들어와야지만 이 시장은 균형이 맞아지는데 아직 들어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미약품부터 해서 몇몇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대는 해보는데 근데 아직까지 제약주의 그 업종의 대표주,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녹십자, 뭐 종근당 이렇게 굵직한 제약주들이 좀 빨간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은 없고 오늘은 그냥 사료주 좀 강하고요. 방산주 좀 강한 편인데 사료주들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어제까지 강했으니까 일부 종목들만 강하고 나머지는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매매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스권장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 줄 때 반드시 이 바톤을 제약주가 이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톤을 이어가질 못하면 시장은 급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요 얘기를 잘 참고로 해서 무턱대고 성장주, 기술주 무타기 하는 게 답이다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거 수남에 끊어지면요. 지수 계속 무너져요. 2,000 깨지고 1,500 내려가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남매가 이 바톤을 제약주가 이어가면 시장은 박스권이 되고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일단 연말, 연초 장세 내년까지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흐름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계속 아침 방송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보면서 아직까지 제가 파란색 네타이는 안 맸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끊어지면 그냥 파란색 네타이 매면서 여러분들 지수 2,000 깨질 거고 1,500 내려갈 거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약주들이 힘을 바톤을 이어가든 아니면 테마 장세로 다시 바뀌면서 뭐 다른 애들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움직였었던 애들 뭐 조그만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또 다시 움직여주는지 어쨌든 저는 일단은 좋게는 보고 있으니까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예상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락 이후에 반등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시장은요. 박스권 장세 안에서 좀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화 장세 안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 어떤 종목은 챙겨가셔야 할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주 월요일에 CJENM 9만 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습니다. 화요일에도 다시 한번 CJENM 9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된 상태로 지난주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LG화학 40만 원 추천해 주시면서 좀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40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되었고요. 화요일에 EGK텍 2만 1,800원의 매수가에서 3.2%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바로 어제 잡아주셨던 녹십자 홀딩스 18,500원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7.9%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IT주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무너지고 있고 뭐 건설주 상태 안 좋고 조선주도 상태 안 좋고 철강도 상태 안 좋고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내년에 경기들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모든 기업들이 주머니를 더 잠그고 고용은 더 안 될 거고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자금들이 안 돌아서 부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뭐 건설주들도 자금 경색 때문에 지금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 몇 애들이 있다 하면서 살생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럼 내년에서 뭐 건설주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기업들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약주들은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긴축 정책을 펼치고 막 안 좋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제약주는 그래도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독감 환자도 무지막지하게 지금 막 늘어나려고 하고 있고 이제 12월 달이란 말이야. 아직 1월 달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이는 1월 달서부터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까지 계속 독감 환자라든지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이 이슈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동물 백신 또 관련주들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죠.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창궐하는 이 시즌이 바로 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죠. 거기다가 배당을 이번에 주는데 서정진 회장이 배당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작년부터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많이 돈을 나눠주겠다. 일단 뭐 주식으로 나눠주든 현금 배당을 하든. 왜냐면 실적이 좋아요. 셀트리온들은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올해도 좋았고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납니다. 내년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약주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대신에 그 제약주들은 큰 애들만 좋아요. 조그만 애들 막 신약 개발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꿈만 먹고 사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알약 하나 먹으면 슈퍼맨처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만 날아다니고 막 알약 하나 먹으면은 100년을 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비약 이런 거 개발하는 애들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비만 들어가고 해서 적자인데 기본적으로 뭐 감기약 팔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제약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항암제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퍼지고 돈이 되는 애들은 계속 그 시장 어느 정도 점유율이 돼 있는 애들은 꾸준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뭐 종근당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또 올해 또 약 가격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약 가격 올리니까 더욱더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어쨌든 그래서 안전해서 일단은 그쪽을 얘기한 것도 있고 이번에 배당을 주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100주를 사면은 5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가격이 68,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주를 사면은 68,800원짜리를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좀 넘죠. 7만 원 치면 35만 원 정도? 정확하게 34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4만 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주를 사면. 그러니까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5%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주식 배당으로 줍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주 관심이 있거나 실적주 내년까지도 그래도 계속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원한다면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저는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업 종목 종근당 홀딩스 보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 자, 어제 이제 18,500원에서 이제 드렸었는데 살짝 지금 빠졌어요. 아침에는 18,500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밀려가지고 지금 1점 몇 프로 빠져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약주의 흐름은 얘도 실적도 좋고요. 얘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IT를 들어가거나 자동차를 들어갈 거면 지금은 이런 제약주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내년에서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적자 위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캐피탈을 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현금으로 왕창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할부를 껴서 하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좀 주저주저하죠. 거기다가 직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회사에서 연봉 더 줄 테니까 일로 와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더 좋은 걸 사도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고 외제차를 사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도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차를 산다? 큰일 날 소리죠. 있는 차도 중고차로 팔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차들이 잘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들이 다 안 좋으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차는 어쨌든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만 차보다는 그래도 쌀이 더 급하잖아요. 먹는 게 더 급한 거기 때문에 카드값 내는 게 더 급한 거지 차 있어봤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차 아마 소비도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장주 기술주들은 실적들이 이제 쪼그라들고 있고 지금 반도체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 1분기에 반도체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실적이 그래도 견고하게 내년에서도 증가가 되고 있는 업종은 뭐냐? 그럼 제약주. 왜냐면 약 가격을 올렸거든요. 약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또다시 또 중국에서 지금 감염자 8억 명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막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사에 감염될 사람들이 이제 8억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고 사망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고 뭐 난리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4억 인구잖아요.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공산국가라 뭐 이렇게 누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스꽝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도 처음에 코로나 우리 발병했을 때 버스 정류장 그 걸린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거기 가면 걸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 뭐 마트 가는 길, 그 길만 동선만 겹치면 걸리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냥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마스크니 뭐 제약이니 뭐든지 지금 사재기하고 있는데 14억 인구가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 나라에 있는 뭐 홍콩, 뭐 대만 여기도 지금 물량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영향을 맞춰가지고 조만간에 뭐 해열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동나거나 뭐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원료가 안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2월 달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코로나는 지금 또 많이 또 발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십자홀딩스 18,500원에 추천해서 물렸다고 하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 제약주들 알아서 올라갈 때 그냥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얘도 배당 줍니다. 왜냐면 실적도 좋아요. 적자라는 회사 아닙니다. 흑자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흑자일 거고 그러면 한 뭐 2만 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터질 때 있죠? 그때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 저점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어딜 떨어집니까? 안전해 보이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보기 전에 TYM 하나 볼게요. 자 농기계 관료주 쪽인데 얘도 하나의 테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재건 테마인데 이게 수급이 강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좋은 종목이 잘 올라가요. 보면은 기관들이 맨날 사죠. 또 외국인들은 또 맨날 단타 치고 있는데 이것만 보세요.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사는 것만. 쟤네들이 팔아야 떨어지는 거고 쟤네들이 계속 사면은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TYM은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것 부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에는 이런 식으로 기관과 금융투자 뭐 연기금 사는 쪽을 사야지 현대차처럼 이런 식으로 시퍼렇게 기관 열심히 한 달 내내 던지고 있고 연기금 한 달 내내 던지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시퍼렇게 던지고 있는 종목은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이게 올라가려면 개인들이 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개인들은 손절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맨날 삽니다. 맨날 사는 저런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TYM은 맨날 기가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이고 자동차 업종은 맨날 개인들만 사고 세력들은 다 던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동차보다는 100배다, 1000배 더 TYM이 훨씬 더 낫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농기계 관련주 쪽인데 오징어 다리만 가져가세요. 쭉 계속 올라가도록.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셀트리온, 제약.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공시가 나왔던 거예요.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69,000원에 사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 사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커요. 뭐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셀트리온 제약 2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요. 대응주로 들어가 있는 제약주인데 얘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으로 많이 빠졌죠? 좀 전에 봤었던 종근당, 녹십자 홀딩스처럼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이 셀트리온 3인방인데 원래 작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원래 하나의 종목을 분할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또 합병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분할했다가 합병했다가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원래 올해 합병 얘기가 있었었는데 올해 다 지났으니까 뭐 내년에 합병 얘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회사들이 다 실적들은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좋아 보이는 게 제가 셀트리온을 2021년도에 저주를 걸었습니다.
하지 말아라. 급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 펄어비스처럼 무지하게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사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요게 2021년도 고점에 있을 때서는 이거 심심할 때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맨날 안 좋다 안 좋다 이거 빠질 겁니다 20만 원 깨질 겁니다 15만 원 내려갈 겁니다 10만 원에 내려올 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좋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 주식을 삽니다.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쪽을 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좋은 흐름들이고 약가격도 올렸고 그다음에 많이 빠진 만큼 빠졌고 그다음에 IT 섹터가 꺾였고 성장주들이 꺾였고 뭐 건설주들도 올라갈 뭐 모멘텀이 없고 그러면 그 흐름들이 돈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죠. 제약주로. 그래서 올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에서는 크게 갈 건데 크게 가는 거는 뭐 내년이라고 치더라도 내년 겨울에 치더라도 적당히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셀트리온 제약 일단 69,000원에 일단은 표역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역배열 급등주 패턴, 바닥에 안전한 지금 시장이 지금 다들 이상하게 움직일 때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당 5%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배당주로도 매력적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제약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감기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유독 좀 더 강력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로는 6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택. 어떤 거요? 스택. 제이스택. 네, 11,000원에 30%. 11,000원에 30%. 네, 이거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이스택은 OLED 장비주거든요. 그래서 IT 반도체 섹터인데 일단 네. 수급의 힘으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줬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금 물려버렸어요, 지금. 네, 11,000원까지는 지금 쉽지 않은 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전자, 일단 LG그룹주들도 다 약세를 보이고 뭐 LG 디스플레이는 OLED 장비주의 대장인데 걔도 지금 뭐 상태 안 좋고 뭐 나머지 OLED 장비주들도 다 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더 빠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들어주는 건데 한 9,000원에서 9,400원 이 고점 라인을 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9,400원까지 갔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시 고점이 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지금 IT가 너무 힘을 못 내서 네, 시가총액은 1,200억짜리 종목이고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것만 하나 좋고 나머지들은 그닥 어쨌든 좀 더 반등을 주면 네, 한 9,000원 라인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IT 네. 섹터가 힘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IT가 계속 빠진다 싶으면은 얘도 힘을 못 내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내년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내년에 다 적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닝 쇼크 나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다 어닝 쇼크 적자 나올 거고 그럼 얘도 여지 없어요. 그러면 얘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9,000원에서 뭐 더 올라가서 뭐 10,000원에 팔면은 최고 땡큐고요. 10,000원 이상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어쨌든 9,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잘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싸게 떨어지면 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또 올 것 같습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원래 괜찮은 회사고 그동안에도 괜찮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내년에 거의 확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은 장비 회사들 특히 뭐 장비 수주가 나와야 될 텐데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반도체 회사들도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장비를 살 생각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ES 그 박람회 같은 거 하거든요. 가전 박람회. 거기 가전 박람회 나가는 사람들 인원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하여튼간 금액 그거를 줄인대요. 그거를 삼성전자가.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많이 적자를 봤다가 이제 흑자 본다고. 다시 또 적자 나겠죠, 그러면. 아니 또 그래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라고 그게 예상이 된다면 가져가시면 돼요. 내년 경기가 호황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올라가겠죠. 내년 경기 뭐 다 나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흑자 날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년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내년 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부러 세력들이 안 좋으면은 더 안 좋게 더 밀어친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이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빼버리고 좋을 때는 더 좋게 올리고. 그래서 슈팅이 걸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더 급등을 시켜야 개인들이 꼭대기에서 물리게 만드는 거고 더 폭락을 시켜야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는 거고. 투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안 좋다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 시황을 갖다가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매수가로는 69,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68,900원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양시장의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시장 안에서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1,353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1억 원, 1,34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데요. 58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각각 667억 원, 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하락세 지금 지수 상황으로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여전히 좀 하락세 이어갑니다. 코스피 0.38% 하락하면서 2,3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 하락하면서 71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도 오늘 뭐 외국인들이 사는 건 아닌데 일단 지수는 반등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해요, 주식을. 거래소는 1,300억 매도하고 코스닥은 583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반등을 주죠. 좀 반등을 줬어요, 지금. 반등을 주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도 61선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저점은 여기서 이미 진작에 깨졌고요. 깨졌고 61선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하루 이틀 뒤에 반등이 나올 거를 조금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좀 덜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정말로 아주 대놓고 옛날에 9.11 사태 터질 때처럼 폭락이 나오거나 서브프라임 터질 때처럼 폭락하거나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때에서 폭락할 것처럼 떨어질 생각이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계속 종목들이 무너졌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빠지는 애들과 조금씩 버티는 애들과 뭐 오늘도 플러스 나는 애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미국이 여기를 지지를 아까 얘기했던 61선 라인을 좀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버텨주면서 빠질 애들은 빠지고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의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이쯤 됐으면은 겨울철이기도 하고 업종의 대표주들이 다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요. 자동차,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IT 다 상태가 안 좋거든요. 좋아 보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톤을 받아서 시장을 어쨌든 떠받쳐줘야 되니까 그럼 주도주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주도주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제약주가 그 흐름을 이어가주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주의 수급과 차트 모양도 괜찮고 제약주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상인데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좀 강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테마주, 중국 소비주 있죠. 중국 소비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그러면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대형주들은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어제도 무슨 뭐 리튬 관련주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IT지만 그렇다고 해서 IT라고 보면 원자재 관련주로 하면 되겠죠. 그런 기사 나오면 움직이고 뭐 이전에서 뭐 정치 테마주 움직이면 막 움직이고 아니면 무슨 얘기 나오면 또 뭐 움직이고 뭐 해저 터널 관련주 뭐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뉴스가 나오면 막 급등하는 그런 테마 장세. 어제도 인공지능 AI 관련주 해가지고 솔트룩스부터 해서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근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슈로 돼갖고 막 급등하는 거는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뭔가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내년장까지도 그렇게 시장이 좀 버텨주려면 뭔가 버텨주는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음식업종이 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안 되고요. 오늘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 방산주라든지 원전 테마가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기도 그래요. 만약에 방산주하고 원전 테마가 초강세를 보이면은 제약주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아직은 시장은 버티고는 있고 테마 장세의 분위기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일단 오늘 내일에서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거를 확인이 되면 그때서 아마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어느 섹터가 좀 버티면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을 얘기했던 게 제일 만만하고 바닥에 있고 수급도 괜찮고 뭐 실적도 괜찮고 제약주가 다른 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약주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만 제약주 섹터가 강해지면 매매할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제약주들이 참 매매하기가 껄끄러워요. 거리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놓고는 못 주고 시가총액 큰 걸로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 미국 독감 환자, 우리나라도 독감 환자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또 코로나 확진자 또 늘어나고 또 난리 났다 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잘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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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오래됐어요. 롯데쇼핑. 롯데쇼핑.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4만 4천 원에 20%. 14만 4천 원에 20%. 차트 예, 보겠습니다. 오래됐어요. 자, 일단 오래되신 것 같아요. 딱 봐도 한 3년 넘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손절해볼까요? 물타기 할까요? 손절과 물타기를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라 그러면은 물타기가 낫죠. 왜냐면 롯데쇼핑 망하진 않을 거니까. 자, 차트도 다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물타기 하기에도 지금 소비주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했었었는데 또 겨울철에 또 막 독감 환자니 또 코로나니 또 난리가 또 나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중국 소비주들이 또 주춤거리거나 그러면은
이런 이제 쇼핑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리오프닝 준비했다가 또 잠수 탈 수 있거든요. 예. 뭐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한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뭔가 좋아서 10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예. 그때서부터는 빠르게 위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고 지금은 10만 원 돌파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입니다. 예. 웬만하면 잘 떨어지진 않을 거고 뭐 그렇게 크게 급락도 물타기 없을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은 막 1년, 2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봤다가 하시라는 얘기고 왜냐면은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롯데 쇼핑만 안 가고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새로운 테마가 나와가지고 걔만 맨날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테마가 1월 달에서는 뭔가 나와요. 예. 막 그게 막 예를 들어서 1월 달에서 조류독감이 대거 발생을 하거나 돼지열병이 발생해가지고 막 관련주들이 막 폭등을 해. 그럼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롯데 쇼핑에 갖고 여기 물량 다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주만 참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 새로운 테마가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달라붙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 손절은 하지 마세요. 14만 원에 물려 있는 거면. 예. 예. 그래서 수익으로는 돌 수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금양 28,100원에 9%. 28,100원에 9%. 그러니까 요쯤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럼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돼요. 24,000원. 24,000원 깨지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버티잖아요.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커져요. 그 다음 지지라인 2만 원이고 2만 원 깨지면 어디로 내려가요? 15,000원 내려가요. 15,000원 깨지면 10,000원 내려가요. 10,000원 깨지면 5,000원 내려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깨지면 깨지고. 근데 매수 가격이 5,000원이면 어느 정도 방어 라인에서 에휴 지겹다. 그냥 15,000원 사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그러면 되거든요. 5,000원에 샀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게 되는데 물리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던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24,000원이 깨지면 손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패턴이고요. 여기 저점이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서 3만 원을 넘어가면은 35,000원도 가능한데 이건 넘어가야 말인 거고. 그렇죠? 넘어갔을 때 이긴 거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는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비싸게 공략을 한 단타 종목이니까 24,000원 깨지면 손절에 먹으면 일단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화신. 자,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도 저녁 방송에서 SL 얘기해 드렸는데 어제 SL 저녁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이 중기 투자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 중기로는 더 빠질 겁니다 그랬어요. 중기로는 일단 15,000원이 보이고 15,000원 내려갔는데도 시장이 안 좋으면 10,000원도 내려가고 그럴 종목이 SL이거든요. 그럼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뭐 SL만 빠지겠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일로 떨어질 종목이란 말이에요. 9,540원 쉽지 않은데 일단 7,100원 라인이 저점 라인이니까 거기를 손절선을 두고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500원 차이거든요. 이제 7,100원 깨지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낫고 지지가 되고 반등 나오면 9,000원에서 빠져나오세요. 자동차가 내년에 판매가 저조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돈 없어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캐피탈 쓰기 불편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일단 자동차 업종들은 일단 빙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고 일로 빠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슬금슬금 이미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물려 있는데 하여튼 9,000원으로 반등 주면은 그냥 빠져나오시고 7,100원 깨지면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S맥 3,023원에 5%. 요때 거래 정지된 거는 뭐 증거금 100%짜리에다 차트 모양을 보니까 안 좋아서 거래 정지가 된 걸 거예요. 뭐 상패 위험이 있었었는데 거래 정지가 풀린 건가? 뭐 회사는 적자겠네요. 보나 마나. 근데 적자는 아니네. 적자 전환에 흑자했다가 다시 적자 전환. 근데 지금 분기별로는 계속 적자 지속에 있고 이것도 IT 섹터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인데
그러니까 IT 회사인데 그동안 IT가 나쁘진 않았는데 좋았던 쪽은 다 반도체 장비 쪽이었죠.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적자라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차트를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만약에 2,000원 쪽으로 들어주면은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안 되고 근데 차트가 위험해 보이니까 물타기 하지 마세요.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500원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 모양은. 그러니까 그냥 2,000원 반등 주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HFR.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36,000원에 10%. 거래량이 좋아요. 거래량이 좋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려 있으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마치 느낌은 최근에 강했었던 중국 소비주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2,000개 중에 100개 정도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나머지 1,900개는 다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36,000원. 그러니까 빠른 손절은 5일선 이탈할 때가 좋고 그러니까 38,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이죠. 손절이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38,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 근데 지금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으니까 일부는 조금 팔아도 돼요. 불안하면. 근데 안 불안하면 38,000원 깨질 때 팔면 되고 마지노선은 36,000원입니다. 근데 36,000원 깨질 때 팔면은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은 거 하나도 없이 다 토하는 거니까 그래서 38,000원이 깨질 때 많이 파시는 게 좋고 지금도 불안하시면 지금도 절반 정도는 파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입니다. 실리콘2. 어제 저녁 방송에도 상담을 해줬던 종목인데 어제 사셨던 분은 가격을 비싸게 샀어요. 근데 그분보다는 좀 더 싸게 사셨네, 이분은. 근데 제가 이걸 어제 설명해 줄 때 뭐라 그랬냐면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이긴 하지만 선수들은 매매한다 그러면 저점이 안 깨졌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움직일 때 수익 날 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신 분은 어제 질문했던 분보다 훨씬 싸게 샀습니다. 어제 질문했던 분은 어제 조금 물렸었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3,010원이었나? 2,900원이었나? 하여튼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거래량이 좋아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2,400원에 샀으면 욕심이 나면은 3,060원 깨지면은 차익 실현하세요. 욕심이 나면 욕심이 없으면 지금 분할 매도 하면서 가시면 되고 근데 분할 매도 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분할 매도 하시고 하여튼 3,060원 안 깨지면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고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만 이따가 신의 한 수 장 끝나고 무렵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거니까 또 시장이 궁금하면 또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최근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